우리가 어떤 명제를 본다고 했을 때 명제가 있으면 명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이 명제가 P면 Q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명제를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했냐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버렸어. 가정과 결론을. 그래서 우리가 가정과 결론을 자리를 바꿨더니 Q이면 P다라는 명제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누가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얘를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했어. 그러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꿨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꿨더니 뭐냐면 not Q이면 뭐가 되는 거야? not P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봤더니 얘도 뭐가 돼? 여기에서 이거로 뭐냐면 각각 가정과 결론을 부정을 해주게 된 거야. 이해가지? 자, 우리가 이렇게 명제가 있으면 가정과 결론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준 것을 보고 뭐라고 해주냐면 우리가 여기라고 얘기해 주게 돼요. 잠깐만, 마이크가 이게 아니라 저기 될 건데 저기 될 거야. 자, 여기 되는 거야. 알겠지? 여기라고 얘기해줘. 이렇게 가정과 결론을 바꿔준 것을.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을 해준 것을 뭐라고 해주냐면 이라고 얘기해줘. 근데 이 2라는 용어는 이제 빠졌어. 그러니까 뭘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기 있는 명제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요 대각선을 봤을 때 이것은 역의 2를 보거나 또는 2의 역을 나타내지. 그래서 여기 있는 대각선의 관계를 뭐라고 해준다? 우리가 대우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그럼 이 대우라는 것을 왜 썼냐? 자, 일단 여기서 P에 대해서 나타내는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얘기하고 Q에 대해서 나타내는 진리집합 라지 Q라고 논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명제가 참이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P면 Q에다가 이렇게 포함되어야만 참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만약에 얘가 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Q가 P에 포함된다고 보면 돼.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데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참이라면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참이라고 한다. P가 Q에 포함돼. 반드시 Q가 P에 포함돼야 돼? 아니지. 그렇고 그렇게 포함되는 법은 없지.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A와 B에 서로 같은 조건이 있지. 같은 표현. 얘랑 같은 표현 몇 가지 있다고 있어? 처음 모두 5가지가 있다고 있었지?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얘네들에 대해서 각각 여집합을 해주게 되면 포함기호가 바뀐다고 했던 게 있어. 그치? 그래서 얘가 참이면 얘하고 얘는 모르지만 얘가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이해가 돼?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뭐다? 참이다. 가 되거나 또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항상 참거짓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 자, 이걸 왜 쓰냐? 내가 어떤 명제를 증명을 해줘야 돼.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증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증명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때는 뭐 대우를 찾아서 대우를 통해서 증명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명제가 증명하기 어려워서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뭐냐면 대우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돼? 자, 그런 식으로 넣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한 집합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어. 집합의 부분집합의 성질을 보면 부분집합의 성질 첫 번째 뭐가 있어? 공집합과 자기 자신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게 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이 뭐가 있었냐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가 C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게 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말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 P는 뭐라고 쓸 수 있다? R에 포함된다 라고 써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명제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P이면 R이다가 참이다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이것을 보고 우리는 뭐냐면 3단론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3단론법은 이거면 이거고 얘면 얘기 때문에 얘면 얘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돼. 즉, 한 줄로 쭉 이렇게 나에서 어떤 명제가 쭉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3단론법의 문제를 풀 때는 연결된 명제를 한번 쭉 써주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 있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P면 Q이고 Q이면 뭐가 된다? R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무엇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래서 얘 대우는 뭐가 된다고 했어요? 역의 이, 즉 자리를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부정을 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not R이면 not Q이고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해서 놓는 것이 바로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3단론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식으로 적어놓고 난 다음에 3단론법을 쓰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 자, 이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대우를 말하면 되니까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 밑에 있는 것만 보도록 하죠.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0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0이다라는 것은 자, 모든 실수적으로 항상 0보다 크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것이 0이라는 것은 A도 뭐가 돼야 되고 0이 돼야 되고 B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참고로 알아둘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읽어보자. 어떤 명제가 있는데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y는 k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 또는이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얘가 중요한지 알아보기가 힘들어. 이거 구하기 힘들어.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만족시켜주면 되는 거거든. 내가 k를 무엇인가 정한다고 했을 때 얘가 안 만족시켜줘도 상관이 없어. 그리고 얘를 만족시켜주면 얘가 안 만족하고 그냥 만족하지 않을수록 어떤 걸 들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것은 x 플러스 y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을 따로따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 그리고 여기는 또는이란 말이 자체가 있는 게 힘들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모두 만족을 시켜주는 거라고 한다면 둘 다 다 구하고 딱 범위만 구하면 되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 이해가 되지? 그래서 얘를 뭐 하면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고 했지? 그리고가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얘를 얘를 대우를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대우를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y가 k보다 크면 x 플러스 y가 1보다 크다라고 해서 또는 그리고가 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합쳐서 계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계산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계산해주냐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y가 k보다 크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부등의 방향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도록 하자. 얘는 x 플러스 y가 어디가 되는 거야? 1보다 커야 되겠지. 얘가 q야. 참이 되려면 p가 q 범위 안에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k-2가 여기 있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 그렇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오른쪽에서 이렇게 흰 콩으로 있으면 된다. 오케이? 그래서 k-2는 1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다 작다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같으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얘하고 얘 같으면 될까 안 될까? 둘 다 흰 콩이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k는 뭐가 되는 거야?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필수에 몇 번이지? 3번. 3번. 자, P면 Q이다. P면 not Q이다. 그럼 not R이면 뭐가 되는 거야? Q이다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어, 더 있잖아. 그럼 얘가 둘 다 같이 있는 게 뭐야? Q가 있지. 그럼 Q가 바로 증명자리 역할을 해준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여기는 Q가 낫이 없고 여기 낫이 있기 때문에 얘를 낫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보자. 낫 P. 그럼 얘하고 얘가 지금 연결이 되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낫 R이면 Q이고 Q이면 낫 P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얘가 참이야. 반드시 무엇도 참이다? 대우도 참이다. 그렇지? 그래서 P이면 낫 Q이고 낫 Q이면 R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자, 기억. P면 낫 R이다. 아니야, P면 R이야. 기억 틀려. 니은 Q이면 낫 P다. 맞아. 디귿은 낫 Q이면 R이다. 맞아. 리은 낫 R이면 낫 P다. 맞아. 화살표에서 처음부터 보내는 것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기억 빼고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맞는 형태의 글로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3단원분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바꿔서 나타내주는 방법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 뭐 집합이 뭐 이렇게 세 개만 간단하게 명제가 세 개만 간단하게 나오면 조건이 세 개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조건이 여러 개 나오는 경우도 있어. 대여섯 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보면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명제가 흐름이 나오는 거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거든. 이걸로 그 생각을 해주면 돼. 이제 자,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 보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는 것을 원래는 저렇게 이거를 위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영어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무엇인가를 어떤 조건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조건 뭐가 있어? P하고 Q가 있잖아. 그치? P, Q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이름인데 뭐에 대해서 이름이냐면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놨을 때 그때 불려지는 이름을 조건 P, 조건 Q가 있잖아. 그래서 그 조건의 이름을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라고 해서 외워두면 된다는 거야. 이걸 갖고만 어떤 취업은 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조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 조건 뭐 이렇게 논다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거 그냥 단순하게 부르는 이름일 뿐이야. 그냥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요놈이야. 무슨 명제? 참인 명제야. 자, 참인 명제는 화살표를 몇 줄 본다고 했어? 두 줄 본다고 했었지. 그래서 어떤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치? 이때 참일 때 화살표를 보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해줘?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화살표를 받는 것을 뭐라고 해준다? 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이때 참인 명제를 참인 명제일 때 가정의 조건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 붙여주게 돼. 그 다음에 여기는 결론의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참 쓸데없는 거야. 참인 것만 명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게 가정이다 어떤 결론이다 얘기하면 되는데 꼭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만약 계획 과정이 없어버리면 차라리 영어부터 없어버리는 게 가장 좋은데 왜 이거는 그냥 내용이 되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을 이 조건이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인지 결론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정이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결론이면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외운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외우는 방법들이 있어. 뭐 한번 문제집마다 다 틀려. 내용들이 뭐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아예 안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이게 외우는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대충 알아서 하라지. 라고 해서 그냥 외우지 않는 책도 있고 별 방법을 다 쓴 경우도 있어.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산자라는 책이 있어.
썼지. 유명해. 풍산자랑책. 풍산자랑책인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가장에서 가장 결론이잖아. 자, 얘가 화살표를 보냈잖아. 뭘 했어? 뭘 쏜 거야? 뭘 쐈어? 총을 쐈어. 치읓이잖아, 치읓. 그렇지. 총을 쐈더니 얘는 총에 맞았어. 총 맞으니까 어떻게 돼? 피가 나. 알겠지? 그래서 그 외우는 법칙이 나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만약에 치읓과 피읓 중에 화살표 보낸다는 거 먼저 온다는 얘기잖아. 기억니들 뭐지? 가나다 순으로 했을 때 치읓과 피읓 중에 누가 먼저 와? 그렇게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 호랑이가 토끼굴에 들어가면 뭐 충분하고 충분히 뭐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가면 뭔 소리야. 그런 책도 있어.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다 있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 중요한 거는 뭐냐?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놨을 때 가정이냐 결론이냐만 확인해 주면 돼. 결론적으로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지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도 역으로도 따져봐야 돼. 어떤 게 참일지도 모르니까. 참의 명제를 항상 기준 잡아두니까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될 수도 있고 주어진 명제의 역이 참일 수도 있어. 그거 모른단 말이야. 알겠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 다음 이렇게 나타있지. P하고 Q가 있으면 Q이면 P에다가 참이 될 수 있어. 이게 명제를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얘가 필요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가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앞에서 어떠한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 자, A와 B라는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다는 것은 뭐가 되냐면 두 개의 집합의 원소가 같으면 된다고 했었죠. 하지만 얘를 식으로 표현해주면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해준다고 했었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는 의미를 가지게 돼. 얘는 B가 A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그럼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두 집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같다. 같다라는 것은 서로 포함관계를 다 가지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서로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P면 Q에다가 뭐가 되는 거야? 참이 될 수도 있지. 그 다음 Q면 P에다가 뭐가 될 수도 있어? 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다 쓰게 돼. 그러면 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결론이 될 수도 있어. 필요 조건이 될 수도 있지. 이렇게 가정과 결론이 모두 되는 조건을 보고 뭐라 하냐면 특별히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알겠지? 자, 가정은 무슨 조건? 가정은 충분 조건. 결론은 필요 조건. 그래서 가정도 되고 결론도 되고 두 개의 조건이 서로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B가 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다음에 3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 Q를 보면 어떻게 돼?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 자, 그러면 이것이 참인지 거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주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얘가 P야. 그 다음에 1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얘가 뭐야? Q. 자, Q가 P에 포함되지. 그러면 요렇게 가야만 참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여기서 참가시에 따지도 왜냐면 우리가 역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었지.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가면 포함돼야 안 돼? 포함되지 않으니까 얘는 거짓이야.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 포함되잖아? 포함돼. 그럼 얘가 참이야. 이렇게 해서 양쪽 화살표를 긋고 거짓인 것을 X, 참인 것을 동그라미 쳐서 표현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때 P는 Q이기한. 자, P는 웃는 인간을 중심을 잡아야 돼. P는 화살표를 받았어. 결론이 되겠지. 참인 명제를 기준 놨을 때.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필요 조건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 다음에 이번에 P는 X가 0보다 작대.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야. 자,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오면 0이 돼. 그렇지? 얘가 마이너스 X로 나온다는 얘기는 절대값 X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얘는 0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 하지만 둘 다 0이어도 뭐가 되는 거야? 두어가 성립하지. 자, 얘는 요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이면 두어가 두 개가 서로 다르면 얘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하지만 얘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야. 왜냐하면 x가 0일 수가 있기 때문에. 3인 명제를 기준으로 보면 P는 가정의 결론이야. 가정.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야. 자, 이해가 돼? 자, 그 다음에 P는 x의 제곱이 1이야. 그럼 Q는 절대값 x가 1이야. x의 제곱이 1이라는 것은 x는 뭐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절대값 x가 1이라는 것은 x는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어떻게 돼? 두 개가 서로 같다고 했잖아.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돼. 즉 주어진 조건과 P와 Q라는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했을 때 얘네들을 통해서 참인 것이 언제인지를 확인하고 남고 참인 명제를 기준으로 놨을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의 이름을 가정이 되느냐 또는 결론이 되느냐 또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결론이 될 수 있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이 조건을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